밤에 몸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루시나요?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가려움이 멈추지 않아 고통스러우신가요? 나이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는 걸 느끼시나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속상하시다는 거 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년간 환자를 진료한 은퇴한 92세 한의학 박사 장현봉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지금까지 수만 명의 가려움증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큰 약속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단 5분만 투자하면 죽음의 고통이라 불리는 피부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피부를 긁다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가려움증 없애보려고 애쓰셨는지 알아요.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도 받아보고 비싼 보습제도 써보고 심지어 집에서 소금물이나 식초를 발라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죠? 돈만 날리고 속상하셨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제 환자 중 김명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10년 된 가려움증이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것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집에서요. 가려움 때문에 매일 밤 피 묻은 이불을 빨았는데 이제는 깊은 숙면을 취하고 훨씬 밝아지셨대요. 잠깐 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부탁드려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60년 동안 진료한 임상 경험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드려요. 본격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나이가 들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부 수분이 급격히 감소하여 젊은 사람의 피부가 약 30% 수분을 함유하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15%에서 20%로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세라마이드와 같은 중요한 지질 성분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피부 세포의 영양과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여기에 당뇨병, 신장질환, 갑상선 문제와 같은 만성질환이나 고혈압약, 이뇨제와 같은 약물도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건선,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가려움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처럼 노인성 가려움증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은 피부 신경이 자극을 받아 뇌로 불편한 신호를 보내는 병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소양증이라고 해요.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고 피부가 두꺼워져요. 나중에는 약물로도 치료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건조한 환경에 오래 계신 분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더 심해요. 젊었을 때는 피부 관리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때의 습관이 지금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 환자 중 임순자 할머니께서는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않았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2주 만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져 모임에도 나가고 활력을 찾으셨죠. 여러분도 다시 편안한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게다가 가려움증이 심하면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건강 상태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간 기능이 약한 분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가려움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 가려움증 관리는 편안한 삶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피부과에서 가려움증 치료하는데 한 번에 수만 원씩 받아요. 몇 개월 치료받으면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치료 효과도 일시적이고요. 노년에는 병원비 부담이 큰데 피부 때문에 병원까지 가서 그런 치료를 받자면 너무 부담되죠.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돈을 전부 아낄 수 있어요. 더 이상 병원에 돈 갖다 바치지 마세요.
이제 제가 60년간 알아낸 가장 좋은 가려움증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너무 쉬워서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돈도 거의 안 들고 집에 있는 재료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피부 가려움 치료 및 예방 비법 공개합니다. 첫째는 1, 2분 참기 기술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뒤에 설명할 방법들 아무리 해도 이거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6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해서 3번 말씀드릴게요. 참기, 참기, 참기. 왜 1분, 2분 참는 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우리 몸의 신경세포는 가려움 신호를 1분에서 2분 이상 지속할 수 없어요. 신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생화학적 반응이 필요한데 이러한 반응은 1분, 2분 이상 유지될 수 없답니다. 2019년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려움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는 적응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 신경세포가 점차 반응을 줄이는 메커니즘으로 실제 뇌 영상 연구에서 가려움 신호가 1, 2분 후에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시작될 때 긁지 않고 1, 2분만 참으면 신경이 활성화되던 것이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참지 못하고 긁게 되면 오히려 더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분비돼요. 이게 바로 가려움 긁음 더 가려움의 악순환이 됩니다. 자, 그럼 1분, 2분 참기를 이렇게 하세요. 가려움이 느껴지면 시계를 보세요. 딱 2분만 참겠다고 마음먹으세요. 다른 생각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가려운 부위를 긁는 대신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덮어보세요. 2분이 지나면 대부분 가려움이 줄어들 거예요. 또 가려움이 느껴질 때 이 가려움은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마음의 힘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답니다. 제 환자 장미경 할머니는 처음에는 2분을 못 참으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가려움에 대한 참을성이 길어졌고 이제는 가려움이 와도 거의 긁지 않으신대요. 할머니는 1, 2분 참기 기술 덕분에 피부가 회복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완전 무료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려움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법은 피부 보습과 장벽 강화입니다. 먼저 피부 보습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져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표면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자극 물질이 들어가서 가려움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보습을 잘하면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피부 장벽 연구의 권위자인 피터 엘리아스 박사의 2021년 논문에 따르면 적절한 보습은 피부의 경피수 분손실을 40%까지 감소시키고 피부 장벽의 회복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합니다. 특히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보습제는 손상된 피부 장벽의 지질 구조를 복원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피부 보습을 이렇게 하세요. 저녁에 샤워나 목욕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피부를 씻고 물기를 수건으로 살짝만 톡톡 닦고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발라야 해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피부에 갇혀서 오래 촉촉함이 유지돼요. 보습제는 비싼 것을 사실 필요 없어요. 바셀린이나 포도씨 오일,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이면 충분해요. 집에 있는 천연 오일을 손바닥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 가려운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일주일에 2번은 집중 보습팩을 해주세요. 꿀 1숟가락과 올리브 오일 반 숟가락을 섞어서 가려운 부위에 바르고 20분 뒤에 씻어내면 돼요. 목욕이나 샤워 후 보습제 바를 때 3분 안에 바르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걸 3분 황금 시간이라고 불러요. 3분이 지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한번 건조해진 피부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떨어져요. 저는 늘 욕실에 보습제를 두고 씻자마자 바로 바른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도 가려움증이 거의 없죠. 여기 또 작은 비법이 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가려운 곳에 바셀린을 약간 두껍게 바르고 자세요. 바셀린은 끈적이니까 이불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이불 위에 깔고 자셔야 해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장미숙 할머니는 바셀린 보습만 한 달 꾸준히 하셨는데 20년 된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가족들이 무슨 비싼 치료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였대요. 할머니는 지금도 저녁마다 바셀린 팩을 하시는데 78세인데도 피부가 60대처럼 보인다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피부 장벽 강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피부 장벽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에요.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장벽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 강화는 이렇게 하세요.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세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핵심 성분이에요. 판테놀 비타민 B5가 들어간 제품도 좋아요.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답니다. 콜레스테롤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효과적이에요. 노인 피부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향료는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향의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 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물과 오래 샤워하는 것은 피부 장벽을 포기하는 주범이랍니다. 샤워는 10분 이내로,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해요. 피부가 덜 건조해질까 싶어 오히려 반신욕이나 한증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정말 심한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계셨어요. 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이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 방법만 3달 꾸준히 하시고 나서 방문하셨는데 가려움증이 80% 정도 개선됐어요. 세 번째 비법은 오트밀 우유 목욕입니다. 제 환자 중 박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밤에 가려워서 깨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인 저도 깜짝 놀랐을 정도예요. 할머니는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손주들과 접촉을 피했는데 이젠 손주들과 마음껏 스킨십을 하신대요. 왜 오트밀과 우유가 좋을까요?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가려움을 진정시켜 줍니다. 우유에는 젖산이 들어있어 자연스럽게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2018년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은 피부의 면역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우유의 젖산은 자연적인 알파하이드록시산으로 작용해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오트밀 우유 목욕 만드는 법은 정말 쉬워요. 오트밀 한 컵을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미지근한 목욕물에 넣고 우유 한 컵을 부으세요. 잘 섞은 다음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고 있으세요. 이게 다예요.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충분해요. 작은 비법을 알려드릴까? 오트밀은 통기리보다 거친 오트밀이 더 효과적이에요. 스틸컷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제품이죠. 우유는 저지방보다 전유나 우유 크림이 더 좋아요. 지방 성분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처음 목욕하면 약간 미끌거릴 수 있어요. 그건 정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오트밀 목욕 후에는 물로 가볍게 샤워해서 남은 오트밀을 씻어내세요. 그리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3분 안에 발라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일주일째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가려움이 80% 정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골프도 치고 다니신대요. 예전에는 가려워서 집중을 못 하셨는데 요즘은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신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알로에 꿀팩입니다. 알로에는 옛날부터 피부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로에에는 알로에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려움을 진정시켜 줍니다. 제 어머니는 이 방법으로 88세까지 가려움증 없이 사셨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부러워했죠. 2020년 국제피부학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알로에 베라에 함유된 알로에틴과 다양한 다당류는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꿀에 포함된 항균 물질과 항산화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자연적인 보습 효과를 제공합니다. 만드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신선한 알로에 잎을 준비하세요. 가시를 제거하고 안쪽 젤을 긁어내세요. 알로에 젤 2숟가락과 꿀 1숟가락을 섞으세요. 가려운 부위에 바르고 20분 기다리세요.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이게 다예요. 이것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면 좋아요. 쉽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알로에가 없으시면 약국이나 마트, 다이소에서 알로에 젤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요즘은 동네 마트에서도 다 팔아요. 한 통에 1,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저렴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생 알로에가 더 효과적이에요. 베란다에서 직접 기르셔도 좋아요. 관리하기도 쉽고 계속 새 잎이 나와서 경제적이에요. 꿀은 가능하면 생꿀이나 로열 젤리가 좋아요. 항염 효과가 더 뛰어나거든요. 작은 팁을 드리자면 알로에 젤을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한 다음 바르면 진정 효과가 더 커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려움증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니 없애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이 방법들을 일주일에 3번씩만 꾸준히 하셔도 한 달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요. 김영미 할머니는 알로에 꿀팩으로 2주 만에 등과 다리의 가려움증이 크게 개선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고칠 수 없는 증상인 줄 알고 포기하셨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참,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애플사이다 식초를 가려운 피부에 뿌리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식초는 피부의 pH 균형을 맞추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약해지고 특히 건조하거나 얇은 피부에는 식초가 오히려 강한 자극이 되어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희석하지 않은 식초를 직접 바르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식초를 사용했다가 오히려 피부염이 악화된 사례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애플 사이다 식초 방법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자, 5번째 방법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게 막는 음식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6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가려움증을 없애는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속에서부터 치료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가 왜 좋을까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이 피부 속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줘요. 또 연어에는 비타민 D와 항산화 물질도 많이 있어서 피부 건강에 정말 좋아요. 2021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수분도가 평균 25% 높고 염증성 피부 질환 발생률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EPA와 DHA는 피부 세포막을 강화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연어를 이렇게 드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세요. 살짝만 구워서 드세요. 너무 익히면 좋은 성분이 파괴돼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세요. 이러면 좋은 성분 흡수가 2배가 돼요.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비타민C 효과도 볼 수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연어를 매주 2번씩 드셨는데 3개월 만에 가려움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연어 식사를 꼭 하신대요. 지금은 이웃들에게 연어 요리법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번째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염증을 줄여줘요.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있어서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피부 노화 속도가 느리고 피부 질환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또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피부를 보호해줘서 세포가 나쁜 물질에 망가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세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먹으면 몸에 가장 잘 흡수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아요. 저는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잔과 함께 호두와 아몬드 한 줌을 항상 먹어요. 이정숙 할머니는 견과류를 6달 꾸준히 드신 후 병원에 오셨는데 가려움증이 현저히 개선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견과류가 비싸서 망설이셨대요. 하지만 피부과 한번 가는 돈으로 한 달치 견과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경제적이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하고 쉬운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혈액과 림프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순환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물엿이 끈적거리는데 물을 섞으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과 림프가 잘 흐른답니다. 순환이 잘 되어야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아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나눠서 수시로 드세요. 또 유산균 식품도 챙겨 드시도록 노력하세요. 장 건강이 좋아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피부 염증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가려움증도 완화되죠.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 유산균이 더 많은 발효 음료인 케피어, 김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자주 식탁에 올리는 거죠. 단 너무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른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베리류, 고구마, 당근, 브로콜리도 가려움증 예방에 아주 좋아요. 하지만 특히 오늘 알려드린 연어, 견과류, 물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반면 가려움증 악화시키는 음식들 아마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인스턴트, 가공식품 햄, 소시지, 라면, 과자 등은 인공 첨가물과 나트륨이 많아 피부 염증을 유발합니다. 튀김, 삼겹살,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설탕, 과자, 초콜릿도 혈당 급상승과 염증을 일으켜 가려움을 악화시키고 알코올과 카페인 음료도 피부를 건조하게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60년 동안 쌓은 모든 비결을 다 알려드렸어요. 이것들은 제가 병원에서도 잘 알려드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공개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 관절 통증 잡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한 방에 잡는 방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60년 의학 지식을 모두 나눌게요. 지금까지 인생이막 고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